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순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가 2월 말에 종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자체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내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특검 헌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네, 아유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아니 목소리가 너무 경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재정 의원의 이 정말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를 딱 들으면 지금 상큼한 라임 향과 감사합니다. 레몬 향이 확 스튜디오 안에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도 꽤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황교안대. 아니 저는 사실 약간 억울한 면도 있어요. 네. 제가 놀리려고 웃거나 목소리가 뭐 따질 때만 까랑까랑한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원래 목소리가 타고난 이렇고, 목소리가. 예, 심지어 저는 재판할 때 웃는다고 판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재판할 때 예, 웃습니까? 뭐 무슨 절차 내용에서 죄송합니다 판사님 예, 그랬더니 예. 죄송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생글거리면서 얘기를 하냐고. 오, 근데 어쩔 수 없는 제 표정인데 어떡합니까?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 자, 촛불 집회가 오늘로 100일입니다. 의원님 매주 광장에 계셨습니까? 사실 매주는 못 나갔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촛불 집회는 저희한테는 거의 에너지원 같은 거였어요. 사실 뭐 온갖 뉴스를 통해서 민심을 읽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민심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촛불에 나갈 때마다 그것도 지난주에 나가고 이번 주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주일간의 의정 활동이 민심과 이렇게 조금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가 다르지만 네. 이 광장에서 발빠르게 민심을 섭취해야 되는 일이 이번 촛불의 우리 의원들의 일이었어요. 네.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네. 심지어 오늘 의원님들 톡방에서 네. 어제의 민심을 전달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의원으로서 국회에 몰입하고 있지만 그 탓에 놓치고 있는 점들이 이런 점이다 하고 한 분씩들 다 말씀 주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모두 촛불 현장에서 듣고 오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그 촛불 100일 네. 지내는 동안 개혁 입법 영권 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정말 전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네. 대통령을.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이제 야삼당이 협력 주도해서 뭔가 개혁 입법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을 1, 2월 사이에 좀 당부드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사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변명 같은데요. 네. 사실상 넘어야 될 관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위 상임위에서는 소위 그렇죠. 단계의 검토가 있는데 네. 그때도 소수당이라도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결사항전으로 반대하면 소위 통과조차도 힘듭니다. 소위에서 합의를 해서 올리지 않으면 전체 위원회의 상정조차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일례로 알고 있는 18세 선거연령 네. 인하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왔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위원장의 목리로 그리고 새누리당 간사의 목리로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에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손치더라도 법사위로 가면은 통상은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은 전문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서 전체 체계상의 문제가 있거나 네. 헌법상 문제 소지가 있거나 네. 그런 경우만 잡아내는 건데 네. 또 법사위에서는 목리를 또 부리는 거죠. 자기 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일 경우에는 그저 잡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도 네네. 또 합의제라는 이유로 아무리 다수결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무조건 이 합의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합의제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러면서 구체적인 국민이 여론을 심어줄 구체적 포인트를 드러내고 네네.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약했다는 그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18세 선거 연령 인하 같은 경우만 해도 국민은 무르익었잖아요. 네네. 무엇보다도 예. 18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촛불 네. 광장에 나와서 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가 새누리 목리로 안 되고 있다는 점들을 어느 전체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못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회의 오늘도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네. 이제 대정부 질문하고 하면은 네. 본격적인 본회의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막바지예요. 아니면 2월 국회에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시민사회도 그리고 또 청소년 주체도 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소위 이제 길을 내드리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표결로 올라오면은 당연히 저희가 네. 표결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 절차 안에 있습니다. 네, 그 사실상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그 분화하면서 그 어쨌든 야당과 함께 바른정당이 힘을 보태지 않겠냐, 개혁 입법으로 나서지 않겠냐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는 그 뭐랄까 이제 공동 보조를 그렇죠. 하면서 개혁 입법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저는 여전히 이제 바른정당이 네. 스스로 새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네. 새누리와의 차별을 위해서 음흠. 정략적으로라도 네. 필요한 스탠스가 있다고 거듭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정략적인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제3당이었던 죄송하지만 국민의당도 네. 왕왕 그런 상황이 있어서 속상했던 적도 네, 있거든요. 예, 예. 바른당도 역시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세 선거 연령 이하에서 동의해주고 처음에는 본인 인기가 올라갈 텐데. 예, 예. 당론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맞습니다. 번복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안 올라요. 예. 그 당이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전략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에서는. 예, 예, 예. 18세 선거 연령 인하 같은 경우도 자꾸 새누리와 스탠스를 맞추고 있고 그 가운데서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 뭐 이번 선거에는 유의하는 걸 전제로 하면 어떠냐라는 뭐 중재안을 낸다든지 하는 네, 방식으로 네. 이제 정치적 중재안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네, 네. 이제 입지를 좀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상 그냥 야당과 동의해서 힘을 실어주면 그렇죠. 새 당이 몰릴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럼 저는 개혁적 보수 노선에 힘도 실리고 지지율도 네. 올라가고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노선의 선택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판단이 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쉽습니다. 새누리당하고 예. 같이 엮이면서 결과적으로는 12월 9일 탄핵 이후에 정치 그러니까 입법부에 큰 변화는 없는 거네요. 그죠? 계속 밀당만 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런 건데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이게 이제 3월부터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과서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 그 국정화 저지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국정화 저지법 저희가 최우선 통과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소위 그다음에 뭐 상임위 그다음에 예. 법사위 예, 과정을 예, 거쳐야 예, 되는데요. 예. 그 과정들이 워낙 지리멸렬을 하다 보니까 그 사당의 간사들끼리 모여서 협의라는 걸 합니다. 이 법을 뭐 어떨 때는 소위 말하는 바터 네.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이 법은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확인한 다른 당의 입장을 보면 바당과 바른정당과 예, 예. 새누리당 아버님들은 바당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새누리당은 새당, 예. 바른정당은 바당이라고 속된 말로 기자들 하시는 용어인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예. 기자들이 정보 보고 올릴 때 새당, 바당, 민당 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민당이라고도 합니까? 예, 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이것을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고요. 네. 바른정당도 이것을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네. 학교 안에서의 혼란은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 이게 무슨 참고서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애들 교과서를 네.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것만큼은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저께 민주당이 좀 정우택 적극적으로 예. 예, 저희는 뭐
적극적이다 못해 온몸을 던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엊그저께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거의 결혼합니다. 되려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 교육감들이고 야당들이다라고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너무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사실상은 과거사, 그것도 과거사에서 무관하지 않는 현직 네. 산액소추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혹자들은 가족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 교과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네. 그런 마당에야도 이 교과서에 대해서 원칙을 하나도 후퇴하고 있지 않는 새누리당이긴 합니다. 네. 좀 리더십 안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일당으로서 원내 일당이지 않습니까? 예. 뭐 좀 뭔가 좀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선거 때가 아닌데도 이렇게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일종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을 견인하는 이런 건 좀 예. 어렵습니까? 뭐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바른정당과의 네. 이제 소통은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저지하는 것만이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또 소수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호응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중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새누리당에게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고해하건대 네.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티기식이기 네. 때문에 설득이라든가 뭐 타협이라든가 이건 여지가 없다. 바른정당은 좀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상 여전히 자기 정당의 존재 입지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뭐 홍당무가 됐건 채찍이 됐건 제시하면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3당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야3당이 좀 더 힘을 합치고 그 힘을 또 국민들이 좀 독려를 네. 해서 예. 이 개혁 입법을 밀어가는 2월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더 현실적으로 네. 어떤 지점에 보다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개혁 입법에 힘 실어 주세요 하면은 네. 막연한 여론을 담을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새누리당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네. 주세요 하면서 네. 그런 것까지도 드러내고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예. 그런 소통을 통해서 예. 압박이 국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네. 길잡이가 민주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이 예. 살아있는 네. 좀 채찍과 홍당무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2월 9일이죠 벌써.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관저에 유폐가 돼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활동은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이제 특검은 지금 조사가 이달 28일로 한정이 네. 돼 있고 이게 과연 연장이 되겠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나눠서 여쭐게요. 네. 우선 압수수색 문제, 청와대 네. 압수수색 문제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게 맞죠, 법리적으로. 예, 그렇죠. 어쨌든 대행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 전반에 대한 결정도 판단도 황교안 대행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행은 뭐 불가방침을 밝힌 거죠. 그런데 저희 안종범 수석 그 수첩 네. 특검에다가 자신에게 그래도 선처를 바란다는 네. 그런 취지로 갖다 바쳤던 그 그러니까요. 수첩 내용들 보면은 광범위한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첩 어디 뒀었냐 했더니 청와대에 청와대에 있어요. 뒀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특검에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죠. 안전할 것 같아서. 네.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켜진다라는 룰이 공유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범죄 그것도 소굴인 건가요,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네. 다른 곳에 있는 증거까지도 예. 그것으로 피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걸 아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형식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가로막는다면 이것도 또 다른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증거의 일부가 인멸이 된다든지 멸실이 된다든지 네. 등등 모든 상황을 저희가 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부안해동 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좀 여쭙고 네. 있고 듣고 있는데요.
이른바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비서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네.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시설이라는 네. 것이고요. 비밀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검이 왔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볼펜이 날아가는 뻔을 특검이 네. 와서 수사를 하다가 그런 증거를 가져갔을 때 또 다른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안 된다 여기는. 그리고 건국 이래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성역으로 예. 간주하는 것이죠. 뭐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었던 이 변명이 네. 납득할 여지가 없다는 점 역시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일 나중에 말씀하셨던 그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물론 군사정부 시대에 뭐 더한 강압적 사인에게 강압적으로 했던 행태들도 많지만 네. 최소한 우리가 민주화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국민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책임은 이런 농단을 헌정사상 최초로 네. 벌인 그 범죄 집단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는 그 조항들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군사 보호 관련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는 압수수색 대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형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량을 통해 해량을 통해서 네. 그런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 또는 그런 이익을 군사 보호라든지 국가의 위해를 가할 그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등을 해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변명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속 저렇게 막고 있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 늘 국회 수단이라는 것이 네. 어떤 이제 강제력을 네. 전제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늘 국회가 가장 무거운 책임은 정치적 책임인 거고요.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강력한 것도 정치적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법적으로 네. 우리가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건 없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 사실상 지금 현행 법률로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그 사유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개정법안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등등 그런 것들도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혁법안들, 시급한 개혁법안들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효적인 대책은 못 될 네. 겁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정치적 요구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정은 아직 안 했다고는 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서 물망에 오르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지율이 예. 계속 오르고 있죠. 예. 지금 굳건하게 누군가를 수호하고 있는 박근혜 네. 대통령을 수호하고 있는 이미지가 소수의 지지층에게는 호응을 얻을지 몰라도 정말 보수를 대표로 하는 어떤 후보가 되기에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등등 네. 인간의 여러 가지 자기 욕구라든지 그런 고민들의 지점에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도 네. 드러낼 거 아닙니까? 네, 황교안 예. 당신이 보수부로 나오고 싶으면은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지금 적당히 해라. 이까지 했다. 더 이상 할 경우에는 당신의 정치적 생명도 확장성이 없다. 네. 라는 방식으로 언론이 노출하는 것처럼 저희 정치권 역시도 황교안 총리가 가지고 있는 본분으로서 역할을 촉구하는 이면에 네. 또 황교안 총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스텝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들인지를 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압박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탄핵해야 된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제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바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카드는 네. 실제로 의회 안에서 뭐 좀 어떻게 타당하다 이런 검토는 좀 되십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탄핵 여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던 시점부터 네. 황교안 총리부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당시의 고민의 지점은 그거였습니다. 총리를 바꿨어야 됐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국민의당이 얘기를 막 하고 예, 있죠. 예. 전술적으로. 예.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탄핵 사유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법률적인 문제로 갔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하다못해 뭐 세월호 네. 7시간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사례만 들더라도 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조금 많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판 심리가 길어지는 어떤 복병의 이유도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처럼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자명한 형사재판적 책임이 사실상은 아직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가 없긴 합니다. 네. 더 찾아야 하는 부분이 네, 네.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도 세월호 7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심리를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만큼 좀 느슨해 있긴 합니다. 네. 그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쳇말로 얘기해서 명분만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그래요? 다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네.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특검이 이달 28일에 수사 네.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네. 연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황교안 총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청와대 압수수색도 맡고 있는데 예. 예? 온갖 비리의 증거들이 다 있다고 느껴지는 그 네.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맡고 있는데 네. 특검 연장을 할 것인가 그냥 음. 이제 개인이 판단해 보더라도 그 사람은 안 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뇌물- 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앞에 얘기부터 마저 마무리를 네. 하자면 예. 정치권이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지금 압박을 해야 합니다. 황교안에게 압박을 해야 된다. 예. 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대안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이 아니더라도 네. 언젠가는 제2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면피한다고 모든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액션도 네.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지가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특검법 개정안 지금 현재 박주민 의원이 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을 대신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 특검법만으로도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전방위적인 수단도 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강제에 의해서 연장될 경우와 네. 스스로 지금 황교안이 결사항전을 통해 가지고 네. 결국은 특검의 진실 밝히기를 막는다는 이미지로 연장이 안 되는 경우 네. 다른 수단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경우는 당신 입을 타격은 더 크다 하면서 계속 압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을 이제 네. 예,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쭉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아직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분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특검이 수사는 다 했는데 기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이런 가능성. 그렇죠.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리고 또 2월 28일까지 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 예. 거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소추는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검에 수사를 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묻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검찰에서 네. 특검이 아하. 수사한 내용들을 인계받아서 네. 다시 적절한 검찰로 가는 시점에, 겁니까?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특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만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네. 브리핑들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매일 브리핑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규철 특검보의 넥타이를 예.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확인을 한 이유는 네. 이만큼 무르익었고 기소를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서로 검찰이라 할지라도.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연장돼서 하는 것이 예.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변수들이 네. 굉장히 중대한 2월의 변수들이 살아 있는 것인데요. 일단 특검이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이제 관문이 막혀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대면 조사 예정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어요. 예. 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을 이제 밝힌 건데요. 그러면 이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대요. 특검과 헌재를. 그러니까 헌재의 의견서 보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은 이제 조사받으러 나간다 네. 하는데 지금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조율이 안 되고 네.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사는 받겠다고 했지만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뒤로 몰리는 수년될 가능성 또 네. 있는 거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헌법재판에서도 네. 계속 이제 연기하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연기하는 작전을 그러니까요. 지금 펴고 있고 맞습니다. 필 것으로 추측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특검 측에서도 지금 장소와 관련해서는 양보를 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소라도 선뜻 동의하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인 거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형사 특검의 수사 자체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의 일정 자체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갈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추측키로는 네. 모든 어떤 심리가 네. 무르익고 난 뒤에 이제 최종 심리를 통해 가지고 네.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을 때 네.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시겠다라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예. 기일을 늦춘다, 그렇죠. 늦추는 일정을 조율을 전략이다.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면은요,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추천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여러 판결들을 통해서 보수 성향이 짙어서 어떤 판결을 할지 약간 추측이 되는 재판관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절차적인 이유,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기회는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 기일 내 선고를 미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강하게 푸시할 경우라면은 지금 다른 재판관들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 정도의 연기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위중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1,000만의 오늘이 이제 촛불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 불의한 권력은 이제 안 되겠다. 부정부패하고 연계돼 있는 권력은 이제 그만 대우로 돌아가시라. 하야하시라. 이제 이런 그 국민적 목소리가 네. 결국 12월 9일 탄핵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헌재의 지연 전술을 쓰면서 그 검찰 조사도 안 받고 특검 주사도 이제 유야무야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예. 이 모든 국정농단의 핵심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네. 관계가 없다. 이런 그 전략으로 간다고 할 때 민주당이 좀 할 수 있는 역할, 제1야당으로서 말이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건 없을까요? 이걸 좀 지금 어떻게 좀 말씀드린 정리를- 모든 부분을 네. 이제 적절하게 끊어내는 역할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연기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네. 밝히면서 그 뭐 본인 입장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서의 기대는 네. 그 마지막 연기 가능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리인 전원이 사퇴를 한다 네. 이런 건 너무 보이는 꼼수거든요. 그런 건 아마 재판관들이 끊어줄 겁니다. 소송시권 행사를 네네. 통해서 네. 그렇다면 없이 재판하겠다라고 끊어가야지 국민 정서에 부합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면 네. 대리인 없이 재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소명이나 증거 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족하겠다라고 하고 종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거는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으로 끊어주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혹여나 모를 그런 방식의 수년도 사실상 끊어주는 게 맞으나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오래 걸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날짜에서 늦어봤자 뭐 한두 주 더 늦는 정도 이상은 그렇게까지 오래 그 전략에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사건의 본질을 네. 최순실과 고용태 뭐 이렇게 협소한 범위에서 축소시킨다든지 예. 그다음에 뇌물죄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을
보다 협소하게 그러니까 뇌물죄는 상호간의 대가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들인데 네. 그냥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서 예. 기소된 제목인 직권남용 예.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어. 역사적인 의미를 쇠퇴시키기 위해서 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어. 그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이 지금 다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 국민은 이미 판단을 다 했거든요. 네네. 정서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국민도 증거로 판단을 했어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검찰이 얘기한 대로 차고 넘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 하지만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은 네.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아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거하고 뇌물죄로 처벌받는 거하고 형량이 다릅니다. 형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 제가 지금 예, 예. 검색 찬스가 예, 없네요. 예, 예.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사실상 지금 직권남용죄로 그다음에 뭐 공무상 기밀 누설로 네. 지금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넙죽넙죽 자백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그게 형량이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또 다른 이제 큰 핵심으로 자기가 재판장에 서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형사적 책임에서 네. 가볍기 때문에 네. 빨리 결정이 나길 바라고 네.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좀 만나십니까, 의원님들? 아유, 의원님들이 직접 대면하시지 못하죠. 아, 특히 지금 우린 당사 자격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탄핵소추위원단을 통해서 네. 헌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올 텐데 네. 그 소추위원들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헌재가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할 때. 사실상 처음에 탄핵 국면에 들어갈 때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러 가지 판단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구성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낙관할 수 없다였는데 네. 그 비관론에 비하자면은 촛불 시민의 어떤 민심이 헌법재판관에게도 많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촛불 민심을 거를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두 분 음. 촛불 민심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썩 내키지 않은 정치적 스탠스가 조금 그간 확연해 보였던 한두 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정말 한두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지금은 협공이 필요합니다. 국민 촛불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네. 그것들은 뭐 정치권 발은 아니지만 저희 역시도 이제 촛불은 촛불, 의회는 의회라고 등 돌릴 것이 아니라 네. 저희 역시도 그 불쏘시개의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보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뭐 오늘 어느 기사는 그 요새 사이다가 유행하나요? 네. 사이다 질문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헌법재판관의 사이다 질문도 어떤 경향을 드러낸 것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것만으로 저희가 헌법재판관들이 민심을 받아들였다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판사는 되려 우리 측에 유리한 제가 법정에 서봤을 때도 네네. 우리 측에 유리한 질문을 해줄 때는 더 불안해요. 그것처럼 판단과 질문은 별도로 갈 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재판정에 나왔던 증인을 다그치는 판사님의 그 답답함이라는 건 개인적 감정이거든요. 네네네. 우리도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역시도 강일원 재판관이 예. 허통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기 사과하시고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국민과 다르지 않다는 게 예, 충분히 뭐 굳이 저희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네.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정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선 특검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지금 이달 말일로 네. 종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특검 기간을 그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첫 번째 네.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법안도 나와 있고 네. 이제 박주민 의원이 내신 법안도 있고 그래서 네. 특검은 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탄핵 심판은 어쨌든 재판관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늦어도 3월 네. 초 그러니까 지금 뭐 3월 9일 예정을 하더라고요. 3월 9일에는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겁니까? 그 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에 관여를 하고 네. 마지막 그 재판관 회의에 관여를 했을 경우라면은 네. 그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네. 선고 결정에 네. 관여할 수 있다. 라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이후에 선고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심리관여는 유효하다라고 네. 하고 조금 더 이제 느슨한 기간까지도 이제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너무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그냥 네. 산술적인 어떤 네. 여러 경우의 가능성을 그냥 네. 제시를 네. 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 지금 사실상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까지 하고 계신데 네. 제외하고 심리를 연계해서 하는 방식까지 재판소가 용인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1일 예. 촛불 예. 뭡니까 그 탄핵 범국민 행동 측에서는 헌재를 에워싸겠다. 네. 11일 뭐 이제 네. 이런 그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 지금 트럼프가 또 미국에서는 난리잖아요. 그래서 반이민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그렇죠. 네, 제동을 걸었잖아요. 법원에서 걸었죠. 예. 예. 이를테면 그 제임스 판사 같은 이런 분을 우리는 못 가질까? 한번 확 그냥 그 헌재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9차 개정헌법 그러니까 이 60 헌법의 가장 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설립이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이제 임용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판사들이 많이 왔지만 네. 사실상 탄생의 배경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예, 헌법재판소는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선도적인 판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법을 견인하고 입법을 견인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판결들을 계속 저희가 목격하게 됐었는데 그 탄생의 처음 그 국민이 가졌던 기대 그리고 처음 했던 역할 그대로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리고 사법부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의 최전방, 우리 헌법소 같이 최전방에 있었던 그 역할을 끝까지 잊지 네. 않고 예. 마지막 그 멋진 종결 제가 지금 개헌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당황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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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예. 그 역할을 놓치지 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헌법을 그러니까요. 개정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부터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를 존중하는 네. 차원에서 그 초반에 막 촛불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막 1인 시위도 하고 뭐 점심시간 내서 뭐 집회도 하고 막 이러려고 했지만 헌재 측이 요청했잖아요. 그 100m 반경 이내 좀 그 안 오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그걸 딱 알아듣고 그다음부터는 안 갔거든요. 예. 그리고 주말에만 밤에 네. 촛불을 들고 헌재를 방문하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마저도 국민들의 이런 천만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너무 가정을 예. 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묘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촛불에 너무나 많은 탄핵 반대 네. 집회 인원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의 기조가 광장 민주주의보다는 제도권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하고 세대 갈등만 키웠다 네. 이런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도라면 지금 순간에 보이는 어떤 찬반의 어떤 기운들보다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관론에는 저는 기대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네. 우리 역사는 또 한 번의 격변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촛불 민심이 예전에 비해서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절차에 위임한 거거든요. 촛불 민심이 다른 맞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재판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막 그 국민들한테 네. 그 이른바 법관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요. 네. 법을 안 지키면 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지금 황교안 대행이 네.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정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어,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많은 후학들도 예. 그러니까 정말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라면 스스로 헌법 정신 정도는 구현하는, 그러니까 보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진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헌법 정신 정도는 구현하는 총리가 돼야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이미 절반 이상의 평가는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집행 예. 방해 행위를 계속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네. 당일 그 경호실 직원이나 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특검이 이제 네. 그 연풍문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장을 제시, 이거 합법적인 영장이지 네. 않습니까?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안 된다. 여기는 군사시설이다. 이제 이러면서 막아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특검은 이제 영장은 28일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집행을 하라고. 이 영장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또 다른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겠다고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법원을 되거든요. 무력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네. 최고의 공무원이 정말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격인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인 거죠. 사실상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네.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탄핵 사유도 되고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고. 지금 다만 초법적 상황인 겁니까? 초법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들도 사실 굉장히 초법적이죠. 지금 예. 취하고 있는 행동들도. 근데 저희가 참 점잖은 국민들이에요.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정말 품격 있는 국민들이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초법적으로 나오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는 무언해. 네? 네. 그 촛불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워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무시하고 있지만 네.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촛불 예, 국민들을. 예, 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서 지금 최악의 발악이라고 네. 할까요? 저는 황교안 총리 역시도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언의 압박이든 무언의 압박이든 네. 모든 것들이 충분히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국회에게 강제 집행권을 주지 않고 국회에게 뭔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수단을 써서 네. 한교안 총리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 뒷책임에 대한 네. 서로 관철이 되지 못한다면 그 뒷책임은 잊지 않고 끝까지 지도록 추궁할 겁니다. 네. 예. 혹시 탄핵이 기각 뭐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네. 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플랜 B 뭐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네. 뭐 좀 전략적인 고민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뭐 아직은 상상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략 단위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이라고 하고 뭐 플랜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네. 그 촛불 민심이 어쨌든 지금껏 이상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절차적으로는 선거가 연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이 네. 이제 12월 대선이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오히려 보수는 지금 치르는 대선보다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네. 것이죠. 직무에 복귀를 해서 대통령은 그 정규제 TV를 통해서 언론과 검찰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후일담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 기획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탄핵의 기획 배후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언론과 검찰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역시도 식물 대통령입니다. 의회가 사실상 이제 뭐 이게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특히나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뭐 무엇을 협박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못 됩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대선이 12월로 미뤄지는 거고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이 벼랑 끝에 몰린 삶들은 네.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것들을 빨리 제자리로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안타까울 뿐이죠. 네. 전체적으로 뭐 선거라는 측면에서나 네. 국민 여론을 통해서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네. 세상은 앞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행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오히려 그 동력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개혁과제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음 정권에는 완수할 수 있는 동력들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급사 우리가 6월 항쟁을 겪고 네. 그다음에 우리 4월 혁명을 겪고 더 많은 체제 변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상의 변화를 이뤄낼 만큼 저력들은 더 많이 쌓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오늘도 벼랑 끝에 있는 그 삶들을 위한 일을 더 미뤄야 되고 더 못하고 있다는 게 촉각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총각을 다투어서라도 개혁 과제들을 네. 빨리 실행을 해줘야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누가 이분들의 삶을 걱정을 해주는 겁니까? 정말 네.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 삶만 예? 국가와 결혼했다고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삶에 본인의 안위에만 그 골몰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끔찍한 상상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제일 예.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촛불 집회에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깃발이 많이 안 보여요. 예. 아마 좀 그러니까 파편화 돼서 앉아 계셔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님들은 개별 예. 단위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화장실 앞에서 번거지 모자를 쓰신 분이 네. 저한테 누굴 딱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줌마 누구지? 그랬는데 유은혜 의원님이시다. 아, 그렇게 개별적으로 혼자서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깃발 들고 그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 전에는 당 차원에서 예. 그 청계광장에서 대오를 맞춰가지고 네. 딱 전선을 갖춰서 쫙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면 그 추미애 대표도 일정이 없으실 때가 많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촛불 집회를 개별 차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이니까 조직화된 힘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이제 저는 또 초선 의원이어서 특히 네. 그렇긴 한데요. 예. 수요 집회든 촛불 집회든 나갔을 때 네.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당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제가 앞자리에서 소개라도 받고 참석했다는 걸 알리는 것들이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네. 또 그렇게 인사하고 대우받는 것에 대한 주저함들이 또 있어요. 이 한편으로 당 차원에선 그런 거죠.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낸 촛불에 민주당이 척하고 깃발 들고 지금 나오는 것도 이제 아니요, 한두 뭐 다 번이지 나와요. 않느냐. 성주 예. 사드 반대 뭐 네. 무슨 카톨릭 농민회 네네. 무슨 민주동문회 전부 다 깃발 들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 역시도 이제 아. 당 차원에서 나와서 힘을 모을 때도 아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네. 민주당의 당 차원에서는 원내의 모든 의회에서 예, 조금 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상징으로 하고 개별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네, 나오셨어요. 나오시더라고요. 예, 많이 만나요. 예. 예, 그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까지는 이제 그래도 네. 나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일렬로 네. 이제 자영을 갖춰가지고 앉아있기 예, 진영을 갖춰서 예, 앉아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어떤 때는 묵묵히 그냥 촛불에 참여하고 들어오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들을 교차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깃발 들고 나오셔도 예. 좋을 것 같다. 반기는 국민들이 조직 대우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예. 사람들이 그 든든해할 것 같다. 아, 제일 그 원내 일당 더불어민주당이 깃발 들고 참여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응원을 하지 하도록 않을까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정당이 가장 네. 먼저 좀 참여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저 당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없어요. 아, 깃발이 예. 없어요. 아쉬워요. 저희가 적극 네. 참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깃발만 나오고 사람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매주 촛불 민심을 통해서 그 월요일 처음 진행되는 최고위 회의에는 네. 촛불 민심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음. 전해 듣고 네. 또 그때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네. 수렴해서 네. 저희가 수용하고 있다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선을 가더라도요. 네. 대선 전에 여기서 이제 군부를 개혁의 군부를 좀 네. 짚혀야 이 동력을 가지고 대선까지 이제 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번 대선의 의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대선, 그러니까 어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정권 교체냐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중점 과제라고 해서 네. 사실상 뭐 분야별로 그럴싸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통과시키자라고 개혁 입법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2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안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 정경유착의 비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 그 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검찰 개혁 필요성 때문에 저희 민주주의 TF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제안한 공수처 법안이 네.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통상인을 위한 관련법이라든지 네. 등등 뭐 역사 교과서 관련된 음.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저희가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네. 한두 개 정도씩을 뽑아서 네.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별 좀 다양한 상태에서 좀 적체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이제 본인의 최우선 과제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네. 국민의 도움 필요한 부분들은 네. 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통과시키자. 25가지 개혁 네.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25가지 의제별로 예.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시고 예. 집회도 하시고 뭐 항의 방문도 하시고 네. 막 이러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더 힘을 갖게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구체적인 압박들, 구체적인 주문들이 정치권에는 필요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낸 법안은 아니지만 네. 저희 민주당의 어떤 규정에 의하면 제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 45세 미만까지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 아, 그래요? 18세 네. 아니 의원님 근데 젊고 이쁘세요. 청년 하셔도 돼. 네. 네. 그래서 그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네. 다음 주쯤부터 해서 어떤 아하. 방식으로든 청년의 목소리를 다시 국회로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네. 소통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창피한 거예요. OECD 네. 국가 중에 우리만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좀 그 남복이 부끄러워서라도 맞습니다.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네. 사람들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도 내셨다가 예.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전화를 자주 주시거든요. 네, 애국입니까? 매국입니까? 예, 어쨌든 저희는 애국 시민이라고 예, 예.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소통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욕을 우리 보좌진들이 먹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경로하셨던 법안이 뭐냐면요.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요.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법률안을 냈습니다. 사실상 네. 저는 집시법이 규제법이 되면 안 되고 예.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의 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오늘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의 집회 관여에 대해서 특히 정경련이 관여하고 했던 부분들 어버이연합 관련해서도 저희 네.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저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 사회에서는 입론조차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있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런 처벌법안을 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려해서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애국 보수 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네요. 아니 그럼 사실상 돈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인한 것에 다름없지 그러네요. 않나라는. 예. 그게 사실 의안 정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의안 정보요? 예, 의안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안 정보들이 게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 예고처럼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 법률 예고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 근데 사이트에 가면 네. 많은 분들이 안 찾는 파리가 횡하고 이제 파리만 꼬이는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네. 그 사이트를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애국시민이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의견을 달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달린 그 소위 말하는 안티 의견이죠. 네, 안티 네.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게 바로 박주민 의원이 낸 세월호 네. 특별법 개정안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 3위가 있고 제 것이 4위에 올랐는데요. 그 많은 애국 보수 시민들이 예. 조직적으로 뭐 박사모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집회 이게 헌법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스스로 돈하고 맞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받고 무슨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교란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법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헌법 질서를 그 왜곡을 한다라고 해서 돈 받고 나오는 것은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못하게 예, 돈 받고 나와야 무력화시키기 되겠다 위한. 우리는. 그래서 윤호중 의원님도 네. 그걸 보완하는 입법안을 또 내신 게 네. 받은 돈의 몇 배를 이제 과태료로 내도록 예, 하는 선거법처럼. 예. 네네. 그런 방식의 이제 예. 보완 입법안을 제출하시기도 이 했습니다.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이제 소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소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소위에는 사당의 네. 사당을 법안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노출해야죠. 만약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네. 돈 받고 나오는 보수 집회를 그러면은 추동하고 네. 찬성하고 네.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부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맞추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혁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중요하지만 서로 불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네. 또 그럴싸한 꽃놀이패로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갖다 쓰는 거는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개혁 법안 2월 국회에서 반대했다. 네. 근데 어떻게 대선에 이것을 공약으로 할 수 있느냐? 지난 2012년 대선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장밋빛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대로만 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정말 문화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 안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개혁법 중점법안만큼은 박근혜 그러니까 보수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는 삼을 수 없도록 네. 예, 저희가 추적을 할 겁니다. 아, 그것까지도 추적. 예,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추적자가 되시죠. 예. 끈질겨야죠. 네, 잊지 끈질기게.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맞습니다.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시작했으면. 네. 예. 정말 오늘 그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정 의원님 와 갓제명이다 막 이러면서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끝까지 네. 잘못된 것은 추적하면서 네. 의회 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늘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소통하고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 제 얘기에 급급하다 보니 소통이 안 되고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비단 이 자리는 워낙 값지고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잖아요. 이 팟짱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 설명 많이 드리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